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청각학회 공보위원회 공보위원을 맡고 있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김예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청력검사의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력저하나 이명, 귀에 먹먹한 기분, 어지럼 등 여러 가지 귀의 증상으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게 되면 병력 청취, 고막 검진과 더불어 여러 가지 종류의 청력검사를 하게 됩니다. 청력검사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검사법들이 있는데요. 의심이 되는 질환에 따라, 검사를 받으시는 분의 나이에 따라,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검사법이 다르고 이에 맞추어 검사가 처방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청력검사의 가장 기본이 되고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수능 청력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력검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와 같은 혹은 비슷한 결과지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밑쪽에는 네모난 그래프 같은 그림에 줄이 그어져 있고 아래로는 영어와 숫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의 그림은 수능 청력 검사의 결과지이고 아래쪽은 어음 청력 검사의 결과지입니다. 수능 청력 검사는 기계에서 나오는 한 가지의 주파수의 수음을 이용하여 125Hz부터 8000Hz까지 주파수별 역치, 즉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소리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청력 손실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청력 손실의 유형과 양상도 알 수 있어 매우 유용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음 청력 검사란 어음, 즉 사람이 말을 하면서 내는 소리를 잘 알아듣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법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검사를 기본 검사로서 같이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제에 맞추어 수능 청력 검사에 대해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수능 청력도라고 합니다. 오른쪽 귀의 결과는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요. 왼쪽 귀의 결과는 파란색 X표로 표시를 합니다. 위에서 아래 방향은 소리의 크기를 데시벨이라는 단위로 나타내고 위에 쪽이 작은 소리,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큰 소리를 의미합니다. 주파수별 역치가 위쪽에 위치하는 것이 작은 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좋은 청력이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좋지 않은 청력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0dB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해 0dBHL이라는 개념은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정상 청력을 가진 젊은 사람이 귀로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뜻합니다. 청력도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은 주파수를 나타냅니다. 왼쪽은 낮은 음을,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피아노의 건반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수능 청력도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빨간색 동그라미와 파란색 X표 옆에 꺾인 모양의 기호들이 같이 있는 것을 알아채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빨간색 동그라미와 파란색 X는 기도 청력의 역치를 표기하는 기호이며 이 대괄호와 같은 모양의 기호들은 골도 청력의 역치를 표기하는 기호입니다. 기도 청력과 골도 청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가 소리를 들을 때에는 두 가지 기전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청력입니다. 외부의 소리 자극이 발생하였을 때 그 음파가 웨이를 통해 전달되어 고막, 세계의 듣는 뼈를 진동을 시켜서 달팽이관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인데 골도청력이라고 하여 소리의 자극이 달팽이관을 둘러싸고 있는 머리의 뼈 자체를 진동시켜 뼈를 따라 소리가 달팽이관으로 바로 전달되는 기전입니다. 고막이 천공이 되었거나 이소골이 위치해 있는 중이에 중이염이 발생한 경우 등 기도 전달 통로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도 청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소리가 전달되는 길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달팽이관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골도 청력은 위쪽에 정상 범위 안에서 잘 측정이 됩니다. 반면에 달팽이관, 청신경 혹은 둘 다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부르는데요. 달팽이관에 소리가 도달하기까지 전달 경로가 모두 정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고막 모양이 정상이고 염증 소견이 없더라도 기도와 골도 청력이 모두 아래로 내려와 있는 형태의 청력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전음성 난청의 경우 수술을 통해 소리 전달 통로가 개선이 될 수 있다면 청력 또한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 반면에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는 수술로 달팽이관의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할 수는 없고 보청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물론 전음성 난청에서도 보청기를 사용할 수는 있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사용을 하십니다. 진료를 보러 오신 분들께 청력검사 결과지를 보여드리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보다 몇 %나 못 듣나요?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청력은 주파수별 역치를 데시벨로 나타내는 것이고 정상 대비 몇 % 나빠졌다 이렇게 환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평균값을 구하여 청력을 나타냅니다. 평균값도 어떠한 수치들을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계산하였느냐에 따라 3분법, 4분법, 6분법이 있습니다. 대화음역에 속하는 주파수인 500, 1000, 2000Hz에서의 역치를 평균 낸 3분법이 계산의 편리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또 미국 이비인후과 학회에서는 3000Hz의 청력이 언어 이해에 중요하다고 하여 500, 1000, 2000, 3000Hz의 평균을 보고하자고도 하였습니다. 장애 진단의 경우에는 1000과 2000Hz 청력의 비중을 두어 이 역치들의 2를 곱한 뒤에 전체를 6으로 나누는 6분법이 이용이 됩니다. 오른쪽 귀와 왼쪽 귀에 대하여 청력 역치의 평균값이 구해졌으면 25dB를 기준으로 정상과 난청을 나누게 되면 난청 안에서도 40, 55, 70, 90dB를 기준으로 경도, 중도, 중고도, 고도, 심도 난청으로 나누어 표현을 합니다. 이 데시벨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사람이 내는 목소리는 50에서 60dB, 오토바이와 피아노에서 나는 소리는 약 80dB,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는 120dB 정도입니다. 사람이 내는 소리 중에서도 미음, 니은, 리을 및 모음은 저주파 영역에 해당이 되고 지읒, 시읒, 치읒과 같은 소리들은 고주파 영역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저 청력의 경계가 40dB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보다 좋은 청력을 사회 적응 청력, 서비서블 히어링이라고 부릅니다. 40dB 이내의 청력 손실은 본인이 느끼는 증상은 별로 없고 주변 사람들이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TV 소리가 커진다든지 과거에 비해 되묻는 횟수가 늘어났다든지 그런 증상들입니다. 난청이 더 진행되어 4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제서야 비로소 본인도 불편감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능 청력 검사를 읽는 방법, 난청의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진료 후 본인의 청력 검사의 결과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